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카메라에 대한 진짜 간단한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해요. 저도 어깨너머로 이제 뭐 이렇게 알바 뛰면서 프리랜서 하면서 감독님들 따라다니면서 배운 건데 정확한 지식은 아니에요. 직원분들 중에서 편집은 이렇게 잘 하시는데 카메라에 대한 용어가 나오실 때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짧은 지식을 좀 전달해 드릴까 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DSLR OD 마크2거든요. 이게 DSLR, 이게 미러리스입니다. 미러리스. 그리고 요게 6mm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 흔히들 이제 캠코더, 뭐 2인치 카메라, 흔히 방송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모니터도 달려 있고, 저는 이제 DSLR 카메라는 24150, 이 녀석 이름을 구계륵이라고 하거든요. 계륵이라고 하는데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AF, MF, 스테빌라이저. AF는 이제 오토포커스, MF는 이제 매뉴얼 포커스, 그러니까 수동을 말하는 거고요. 스테빌라이저는 손떨방을 말하는 겁니다. 24150이라고 나와 있는 건 2사는 가까이 있었을 때는 23mm까지 찍을 수 있고 멀리 찍을 때는 105mm까지 찍을 수 있다고 해서 24150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고요. 그냥 이제 구계륵이라고 합니다. 신계륵은 이제 또 이거랑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는데 왜 구계륵, 신계륵으로 나눠져 있냐면 조리개가 4.0까지밖에 안 됩니다. 신계륵은 2.8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계륵인데 구계륵과 신버전인 신계륵으로 나눠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구계륵, 신계륵이라 하는데 언제 샀을까요? 한 4년 전에 구입했던 물건입니다. EF라고 나와 있어요. EF와 EF-S라고 나와 있는데 EF는 말 그대로 풀바디용 렌즈를 말하는 거고요. EF-S는 이제 크롭바디용 렌즈를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풀바디는 이제 넓게 찍을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크롭바디는 좁게 찍는 거예요. 약간 각이 좀 작아요. 이제 담을 수 있는 그 센서가 만약에 풀바디 렌즈에 크롭바디 렌즈를 꼈을 때는 조금 좁게, 그러니까 렌즈의 어두운 안 담아지는 면까지 영상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차이에 대한 것만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DSLR이 정확히는 원래는 사진기예요. 사진기로 이렇게 이런 카메라들이 원래 좀 만연했었죠. 많이 나왔었는데 제토원 시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풀영상, 기록 영상이라죠. 그런 것들은 다 촬영하고 중계로 라인도 따지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홍보 영상이나 스케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길게 찍을 필요도 없었고, 흔히 말하는 때깔, 화질 센서 차이가 사실 카메라 사진기가 좀 더 이뻐요. 조리개라든지 이렇게 빛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기 위한 카메라의 처음이 제가 알기로는 OD 마크2부터 이제 약간 좀 이슈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조금씩 영상 기능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많은 미디어들이 이제 DSLR에 집중하던 시기가 이제 4년 전인가? 3년 전인가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촬영 막내로서 DSLR 촬영을 배우면서 좀 많이 익히게 됐었거든요. 이렇게 큰 카메라를 드는 것보다 훨씬 더 휴대하기 편했고, 흔히들 이제 OD 마크2를 이제 오두막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OD 마크2인데 뭐 마크2에서 막이 오두막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지금 나온 건 이제 OD 마크4니까 오두막사? 뭐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냥 이름이에요. DSLR 같은 경우는 이제 캐논의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OD 시리즈는 이제 숫자가 5D잖아요. 한 자리 숫자가 대부분 풀바디였어요. 그리고 이제 70D, 그러니까 70D잖아요. 그 두 자리수는 이제 크롭이나 아니면 이제 준보급용 카메라였고요. 이제 뭐 800D, 이제 뭐 세 자리수는 말 그대로 이제 보급형,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취미로 아니면 이제 가볍게 보편화를 위한 그런 카메라였기 때문에 이제 숫자가 한 자릿수로 갈수록 가격대가 비싸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4년 전의 시세만으로 해도 OD 마크2는 그때 당시 바디만 해도 250만원? 제가 중고로 샀었거든요. 지금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겠죠. OD 마크1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캠코더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더 난이도가 좀 있었죠. 그치만은 그 수동이면은 수동인 만큼 영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담아줄 수 있어서 이제 스틸컷이라든지 이제 홍보라든지 스케치 촬영할 때 OD 마크2가 좀 더 적합해서 이제 OD 마크2, 그러니까 DSLR이 보편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면 이게 손줌이에요. 이게 줌을 이렇게 이게 버튼이 있어서 줌을 이렇게 당기거나 이제 손줌 이게 둘 다 있었잖아요. 이렇게 조금 힘들었던 점은 손줌입니다. 손으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드러운 줌인 줌아웃은 물론 이제 손이 섬세하신 분들은 줌인 줌아웃이 좀 더 부드럽겠죠. 이렇게 렌즈를 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줌을 당길 때 이렇게
포커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리개가 아무래도 2.8까지 열리는 뭐 4.0이든 2.8이든 이런 피사체 피사계심도라는 게 되게 이쁘게 잘 당겨져서 굉장히 보편화가 많이 됐죠. 다만 이제 렌즈가 이제 교체식이다 보니까 광각으로만 찍겠다면 광각 렌즈를 껴줘야 되고요. 뭐 9게르기나 뭐 2470이라는 뭐 엄청 멀리서 줌인을 하겠다 그럼 70200이라고 하는 망원 렌즈 가방 안에다 놓고 거기에 맞춰서 바깥 껴주는 살짝 좀 카메라는 가벼워졌는데 몸은 뭔가 좀 힘든, 예, 대신에 때깔은 좋으니까 다시 조금 불편한 시대가 와버렸어요. 예, DSLR이 보편화되면서 LP26 요 배터리죠. 캐논 배터리 요 녀석 1시간 반 영상을 녹화할 수 있어요. 캠코더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제 배터리 하나에 한 5시간 가는데 요 녀석은 아무래도 경량화가 돼 있다 보니까 배터리를 이제 가방 안에다 역시 메고 중간중간에 이제 촬영을, 그래서 DSLR 영상이 좀 제대로 보편화됐던 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웨딩 영상 많이들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남기고자 하는 문화가 조금씩 이제 생겨나면서 웨딩 영상이 이제 보편화가 되면서 대부분의 웨딩 영상은 이제 DSLR 혹은 미러리스로 고객층의 눈이 많이 높아졌죠. 내 결혼 영상을 이제 뮤직비디오처럼 찍어달라, 이게 되게 많아졌죠. 영상 그때 당시 이제 오디마크도 4년 전이에요. 이제 30프레임하고 24프레임 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FHD 영상을 찍을 수 있게 제대로 시작된 DSLR이 오디마크2 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다른 뭐 니콘이나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캐논부터 시작했으니까. 뭐 대신에 이제 조리개 같은 거를 하면은 이렇게 좀 티가 나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조리개나 ISO를 이렇게 맞춰놓고 렉 돌리고 맞춰놓고 렉 돌리고 이렇게는 했어야 됐지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DSLR의 때깔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4년 전에 굉장한 센세이션이었죠. ND 필터, 선글라스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막 빛이 많을 때 조리개랑 아무리 ISO를 낮춰도, 왜냐면 영상 찍을 때 쇼속은 웬만하면 건들진 않잖아요. 물론 부득이하게 쇼속까지 낮췄다고 치죠. 그래도 햇빛이 엄청 쬐면은 피사체가 탄다고 그러죠. 예, 노출이 너무 높아오면 하얗게 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ND 필터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만 있으면은 이 렌즈에 선글라스가 딱 씌워지는데 DSLR은 조금 불편했어요. 역시. 예. 이렇게 보면 이제 선글라스 같은 거거든요. 이거를 돌려가지고 이걸 다시 이렇게 돌립니다. 맞춰요. 이렇게 해줘야 돼요. 불편하죠. 뭐 아무리 DSLR이 그때 당시 뛰어난다 하더라도 물론 저도 귀찮았고 되게 불편했어요. 게다가 ND 필터도 보면은 이제 ND8, 뭐 ND7, 뭐 77mm 이렇게 막 복잡해가지고 선글라스도 비싸면 비쌀수록 막 이렇게 싼 거는 그냥 어둡기만 하고 막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ND 필터도 비싸죠. 렌즈도 비싸죠. 바디도 비싸죠. 이러다 보니까 캠코더 가격이랑 비슷해져요. 예,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좀 이제 ND 필터를 껴주기도 해야 돼요. 그 전에 캠코더들의 이제 사운드 마이크가 자체 이제 XLR 단자라고 하거든요. XLR 단자. 여기 보면 구멍이 3개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건전지가 필요 없이 카메라에 연결을 해서 이제 작동이 되는 걸 이제 핫슈라고 합니다. 핫슈. DSLR은 콜드슈입니다. 콜드슈가 뭐냐? 이제 여기 보면 건전지를 또 따로 넣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로데 마이크가 굉장히 또 유행을 하게 됐죠. 이 녀석이 굉장히 잘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잘 쓰는 건데 요렇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제 VDSLR이라고 이제 비디오 플러스 DSLR에서 VDSLR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찍는 거죠. 요새도 방송국에서 많이 사용하죠. DSLR을 어떻게 채용하는지. 요거를 쓰면은 이제 영상인 줄 알고 이제 제가 영상을 찍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숙이거나 좀 피해주거나 이제 이렇게 굳이 말을 걸진 않았어요. 영상 찍는 중은 난 살짝 떨어진다고 한다면 DSLR을 딱 보면 이제 그때 당시 영상을 찍는다고 잘 모르시니까 사진을 찍는 줄 알았나 봐요. 사진 찍는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요. 내가 지나갈 때 안 찍으면 되잖아. 어차피 한 장 버리면 되잖아. 약간 이런 마인드지. 아니면 옆에 오셔서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영상이 렉이 돌아가고 있는데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영상 찍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기 있죠. 4년 전에 DSLR 유저들 보면 조금 짜증났을 거예요. 예. 아무래도 크롭인 카메라는 망원에 좀 적합을 해서 망원을 많이 쓰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아니면 또 크롭인데 또 이쁘게 나와서 크롭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풀바디가 무조건 좋다? 크롭 바디가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한참 뜰 때 이제 미러리스가 나왔죠. 미러리스가 보시면은 2배나 3배 정도 가벼워졌어요. 작아지고. 네. 사이즈가
처음에 미러리스 나왔을 때 뭐 미러리스나 DSLR이나 뭐 그냥 차이 아니겠냐? 그래서 DSLR 쓰는 사람들 계속 DSLR 쓰고 미러리스 쓰는 사람들은 미러리스 쓰는데 미러리스를 많이 쓰는 추세가 왜 또 바뀌었냐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짐벌 그러니까 짐벌이 보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짐벌로 DSLR 했지만은 이게 말이 이제 좀 캠코어보다 가볍다고 하지만 이것도 꽤 무거워요. 약간 손 체감 무게는 한 1kg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죠. 1kg? 2kg? 1kg 정도 되거든요.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1kg도 아니고 그냥 한 g이에요. 한 300g, 400g 진짜 가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짐벌 같은 경우는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짐벌의 배터리가 빨리 닳잖아요. 그 엔진 모터라든지. 근데 미러리스 자체가 DSLR이랑 똑같은 화질을 쓰면서 가벼워 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짐벌이 보편화가 되면서 이제 옛날에 짐벌 쓰려면 짐벌 감독이 따로 있거나 이렇게 했었지만은 요새는 일반인들도 짐벌, 핸드 짐벌, 포켓 짐벌이라고 해가지고 가벼운 짐벌을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짐벌에 담기 위해서는 무거운 DSLR보단 미러리스가 좀 더 탁월해졌다는 거죠. 카메라는 쉽게 말해서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그 용도가 엄청 많아져요. 리그 같은 걸 끼워도 어차피 리그 끼우면 더 무거워진다 하지만 바디 자체가 차지하는 무게가 많다 보니까 바디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리그를 더 달 수 있다는 거죠. 오디 마크2 같은 경우는 이제 11분을 넘어가면은 자연스럽게 렉이 꺼집니다. 그래서 다시 렉을 돌려야 돼요. 뭐 물론 이제 치트키라고 하죠. 이제 오디 마크2의 성능을 사기급으로 올려준다는 이제 매직 랜턴? 이라는 게 있습니다. 펌웨어 뭐 업그레이드 불법으로 하는 건데 대신에 그거 하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지만은 그걸 하면은 이제 11분씩 렉은 돌아가지만은 계속 렉이 돌아가게 해주는 DSLR 자체가 그렇게 발열을 빨리 시켜주는 게 없다 보니까 오래 찍으면 발열이 엄청 뜨거워져요. 그래서 카메라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디 마크3나 오디 마크4부터 이제 30분 동안 렉이 돌아가거나 길게 촬영이 되면서 조금씩 완화가 됐죠. 옛날에 이제 오디 마크 때는 빨리빨리 길게 찍으면 안 됐었어요. 물론 이 녀석, 이제 요런 녀석 같은 경우는 때깔은 조금 안 좋지만은 이제 SD 메모리 2개 들어가고 ND 필터 달려있고 줌인 줌업도 손줌이든 줌 버튼은 다 달려있는 데다가 하슈에다가 배터리 5시간 이상 가죠. 뭐 HDMI 슬롯이라든지 이제 SD XLR 단자라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을 버릴 만큼 DSLR이나 미러리스가 때깔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넘어온 추세예요. 물론 저도 이 녀석 씁니다. 뭐 기록 촬영이라든지 캠코더나 6mm 카메라나. 근데 캠코더나 6mm 카메라도 요 녀석들의 단자만큼의 요즘 때깔이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새는 뭐 DSLR을 써야 된다, 뭐 미러리스를 써야 된다, 아니면 뭐 6mm를 써야 된다, 요런 거는 조금 좀 지났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물론 상황에 맞춰서 카메라를 쓴다는 거지 뭐가 좋다라는 것까지는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좀 여러 가지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는데요. 제가 했던 얘기는 어차피 지금 자체가 기본이기 때문에 너무 막 어려운 용어라든지 뭐 어떠한 질문들을 천천히 제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들이 있냐 정도만 아시기 바라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었어요. 조금 어렵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조리개, 그리고 이제 셔터 스피드, 이제 ISO,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DSLR이나 미러리스를 찍기 위해서 영상으로 찍기 위해서 뭐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구석 편집자입니다.